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증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배수세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분 좋은 봄날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등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박스쿨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IT주의 중요성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4월 시장 대응법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번 달 큰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 두 통로 모두 열려 있는데요. 자, 우선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저희가 선착순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도 1899-0294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지금 바로 주시고요.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이 대박 스쿨을 통해서 우리 또, 시장을 이야기하는 남자, 이 우라노스가, 수요일 날 또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 제가 또 출연한 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지수가 제가 제시를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지금 아마 시장의 변곡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역시 지금 시장이 좀 변곡점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시장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이후에 또 이렇게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내 종목이 오늘장 같은 장세에서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소외가 되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잠시 뒤에 제가 강의 끝나고 종목 진단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오늘 화면을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3월 달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4월 달에는 생각보다 경기 지표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찌됐건 간에 4월 달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조금 생각보다는 지수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의 기대치 이상의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점검이 필요해 볼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야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혹시 우리 대박스쿨을 보시느라 뉴스를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제 사실 야간에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조금 강하게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 이슈가 계속 2차 투표까지도 진행이 됐고 3차 투표도 진행이 됐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영국의 지금 이 브렉시트가 노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소프트 브렉시트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계속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딜로 간다라면 영국의 경제가 조금 침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상한 거는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뭐 말했던 거죠. 경기가 침체를 하면은 결국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에 딱 이 시간입니다. 제가 대박스쿨을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환율이 1138원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어제장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잘못하면 수요일 날 지수가 눌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장중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자, 경제 지표가 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들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보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해소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환율입니다. 자, 환율 보시면 분명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까지입니다. 새벽까지 오전 4시까지 환율이 1138원 근접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환율이 1140원 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 지수가 떨어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율이 1140원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주식을 팔고 달러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수요일 날 지수가 눌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음봉이 나오면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다행히도 새벽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오히려 해소가 됐고 환율이 안정되다 보니 오늘 증시가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오늘장 장중에 이제 뭐 발표됐던 중국의 찰신 서비스사 구매자 관리자 지수.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립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50 위로 가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50 밑으로 가버리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그 업종 분위기가 지금 좋지 못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에 51이었는데 54.4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환율이 안정되면서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종들, 수출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산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기업들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좀 하는데 보통 중국하고 밀접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장품이요, 아니면 뭐 마스크팩이요, 아니면 면세점이요 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자, 그 종목들은 물론 중국 소비주 역할로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영향을 받는 섹터지만 거기는 약간 테마성 흐름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밀접한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화학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업종이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서 생산량을 증가시켜버리면 우리나라 철강업종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철강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철강화학주가 특히나 중국과 밀접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정책을 외쳐대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밀접한 산업이 하나 있죠. 뭘까요?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내지는 기계장비 업종들이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올라갔습니다. 또한 철강주들, 뭐 포스코,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역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역시 건설기계 쪽에 뭐 DY파워나 진성TC,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간단합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라면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을 공략만 하셔더라도 이게 바로 정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차트로 어렵게 N자형이니까 N자형에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산다. 물론 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좋은데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물려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그대로 해석을 한 뉴스인데 외신 쪽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중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나왔고 거의 협상의 9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다. 나머지 10%만 해결이 된다라면 미중 무역 협상은 된다라고 외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 10시에 외신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갑자기 상승을 했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또 속도를 같이 받게 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생각보다 4월 첫째 주가 상당히 강한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실히 3월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수익을 바짝 내셔야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계속적으로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 경기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당분간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더 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개선된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사실 수출 산업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게 된 거죠.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무역 환경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만큼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섹터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수출 국가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수출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 경기 민감주들, 전기전자, IT 업종이요, 제조업종들 전부 다 그러니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와중에 설마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으신 건 아니겠죠? 자, 지금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기 회복 국면이 조금씩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가 간다고 했습니까? 성장주가 간다고 했습니다. 자, 성장주 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제약주가 있을 텐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회복 국면보다는 경기 호황 국면 때 강합니다. 근데 경기가 초기의 회복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는 IT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테마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급하게 테마주들 쫓아다니면서 고점에서 물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대세 상승 쪽이 IT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아마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지표일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바로 OECD 국가들의 경기 상황을 총 토탈해서 지표로 만든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검은 선 하나를 그어놨습니다. 100을 위로 상향을 할 때가 경기 호황 국면입니다. 반대로 올라가다가 꺾일 때가 경기 둔화 국면이고요. 그리고 100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가 경기 회복 국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자, 경기 회복 국면이 최근 들어서 2016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2016년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 때, 자, 2015년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당시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2015년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오히려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인데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60일 이평선을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30일 이평선을 저항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 30일 이평선을 저항대를 뚫게 됐는데 60일 이평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60일 이평선이 깨져버린다라면 단기적으로 3월달 전저점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아 준다라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경기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때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부터의 2016년까지 차트입니다. 바로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2015년 10월 달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경기 안 좋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경기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저때 당시도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았었는데 6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서 낙폭이 조금 길었습니다. 왜? 2015년 4분기 당시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둔화됐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2016년 1월 달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지수가 한번 밀렸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2016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정확하게 60일 이평선을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3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코스피 시장은 정확하게 2016년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 2019년 지금 4월 달 시장이 저는 2016년 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었고 현재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하면서 2016년 장세가 결국 1분기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문제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왜? 4월 달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1분기 기업 성장률들이 전부 다 둔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업 성장률들이 안 좋습니다. 1분기 대다수의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하락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9.9%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코스피 시장이 6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받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지지받지 못한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2015년에 8월달, 9월달 장세처럼 올라갔다가 잠깐 이탈돼서 다시 전저점 확인하고 올라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4월달, 5월달 장세가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던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영업이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너무 호황을 달렸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더구나 재고 자산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33조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조입니다. 근데 내년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망치가 40조가 됩니다. 40조. 작년에 33조였고 올해 30조입니다. 근데 내년에 40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공급이 제한된 구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까지는 위아래 등락폭이 나오면서 상승에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다가 수요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업황은 다시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 수요가 언제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2분기부터 수요가 회복이 될 거라고 했을 겁니다. 자, 현재 구간이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면 분명히 저는 하반기까지 가장 강한 섹터가 반도체 업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업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도체 섹터 놓치지 말고 보시라고 지금 어제도 강의해드렸고 엊그제도 강의해드렸고 지난주에도 강의를 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사실 다른 섹터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섹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코스피 시장을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하고 상당히 똑같죠. 6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구간이 있고요. 결국은 60일 이평선을 이탈되냐 이탈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항대 구간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위냐 아래냐 기로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위냐 아래냐를 분명히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코스피 시장이 현재 구간이 2016년대의 주가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역시 2015년 3분기 때 상승을 하다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이탈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016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상승을 하면서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구간과도 비슷하고요. 여기 구간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자, 1번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번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패턴이 나오든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업종이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2016년 1분기 때 저 주가 흐름을 만들고 나서 6월, 7월, 8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신고가를 달렸고 2016년, 2017년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당시에 삼성전자가 설마 200만 원 가겠어? 200만 원 갔습니다. 설마 250만 원 가겠어? 250만 원 갔습니다. 설마 300만 원 가겠어? 3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삼성전자. 자, 설마 하던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장입니다. 자, 2018년 영업이익 33조. 그런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40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도체 IT 섹터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내 반도체 종목들의 비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단기 하락을 대비했다가 눌림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IT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4월 달과 5월 달이 이 반도체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평균 상승률들이 단타, 테마 종목들보다는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6년장을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2016년 장세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6년 코스닥 시장은 엄밀히 말해서 연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코스닥 종목들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2016년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삼성전자가 300만 원이 갔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 크게 올라간 거 보고 사람들이 왜 이거 안 샀지? 아, 삼성전자 그냥 사둘 걸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꼭 당시에는 못 사고 뒤돌아보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테마주 매매를 하셔도 좋지만 정말 진드감치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세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역시 업종 흐름에서 장비주가 가장 먼저 가고 소재주가 가면서 부품주가 갈 테니까 이 섹터에 대한 흐름 놓치지 마시고 정말 2019년에 큰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4월의 시장 전망과 또 4월에는 IT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강조드렸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도 IT주 소개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칩셋 미디어 바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역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27님의 문자입니다. 예림당 매수가 6,72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예림당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예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사실 뭐 디지털 대성이나 뭐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림당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티웨이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항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가가 작년 10월 달에 크게 떨어지면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류비 비용에 대한 절감으로 인해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항공주들이 다시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다시 지금 배럴당 63달러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질 때는 항공주들이 잘 갑니다. 반대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항공주들이 하락을 하는 만큼 예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하락이 나오는 만큼
보수적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해당 종목의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주봉상 직전 지지 라인입니다. 5,260원 구간 하단 지지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이 손절가가 이탈된다면 당연히 종목을 교체해야겠지만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앞전 전 저항대 7,000원 구간까지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7,000원 구간쯤에서 좀 비중을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예림당의 손절가는 5,260원, 목표가 7,0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옵트론텍이요. 네, 옵트론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710원에 네. 10%요. 네, 6,710원에 10% 보유 중이시면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오래됐어요. 지난해 초에 배수하신 거죠? 네. 네, 긴 시간 그래도 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요즘 좀 며칠 오르더니 그러니까요. 오늘 떨어져서 어떻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 네, 아니면 조금 더 사도 되는가?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유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네. 가능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관이 옵트론텍 6,710원에 10% 최근 좀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를 좀 빨리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전화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옵트론텍이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인데, 네.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가장 빨리 올라갔었던 게 카메라 관련주예요, 사실은. 보면은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MC넥스나 파트론, 파워로직스, 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3D 모듈 관련해갖고 나무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서 지금 계속 상승은 했습니다, 요게. 근데 문제는 이제는 사실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라 약간 PC랑 뭐 디램 쪽,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시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나무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무가를 보더라도 요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여기 지금 6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현재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오고 쉬어줄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대장주가 MC넥스인데 MC넥스도 역시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계속 이제 N자형 형식의 반등이 나왔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눌려줘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옵트론텍도 저는 현재 구간이 이제 바로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좀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보내주셨으면은 그래도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하라고 했을 텐데 요게 조금 아쉽고요. 지금 일단은 주봉하고 월봉이 일단 앞전에 이 121선 저항대를 맞은 자리입니다. 주봉도 저항대고 월봉도 현재 지금 보면은 이평선 저항대를 맞은 자리라서 요게 조금 시간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 이평선 지지 5,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여기가 아마 이제 계속 위아래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계속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지지를 받고 좀 상승을 하면서 아마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간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조금 추가를 해볼까. 근데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단 구간이 깨지지 않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계속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끌어올린다면 요 종목도 어쨌든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두시면서 다만 시간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요? 예, 그래서 한 7,300원까지는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옵트론텍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88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모 화학 16,150원에 10%입니다. 손절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상승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코스모 화학이 화학 업종이라는 게 첫 번째. 아까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되고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으면 화학주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케미칼이나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코스모 화학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다만 두 번째는 해당 종목이 2차 전지의 소재 중에 하나인 코발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코발트의 지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 중이라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큰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코스모화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구간이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좀 박스 횡보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위아래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가만 앞전에 12,500원 구간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2,500원 구간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면 앞전에 이 전고점까지 17,2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테니까 그 구간까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발트 가격이 가격이 안정된다라면 그 이상의 또 주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의 손절가는 12,500원, 목표가 17,200원 설정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8만 원이고 비중 네. 40%예요. 네, 8만 원에 40%. 그럼 언제 네.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금년 네, 금년 초에 샀는 것 같아요. 올 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 또 뭐 워낙 흐름이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요새 네. 산 거 아니고요. 네. 샀다가 음. 만 원 까먹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알겠어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정말 SK하이닉스 8만 원에 40%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제 강의를 드렸다시피 예. 1분기 실적이 좀 감소된다라는 게 단점인데 예. 1분기 실적만 좀 잘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저는 하반기까지는 이 종목을 그냥 갖고 가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좀 단기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기술적으로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예. 주봉을 보면은 해당 구간이 그래도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7만 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7만 원을 잡고는 계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땐 7만 원은 뭐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유의하시고, 예. 요 지금 어쨌든 지금 주봉상에서 20선 위에서 계속 이제 박스 구간을 만들다가 6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좀 하반기로 간다라면은 그래도 저기 89,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89,000원 구간까지. 예. 근데 대신 그만큼 시간은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두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나실 거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적중을 잘 하시던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제가 뭐 그만큼 잘하는 것보다도 사실 뭐 시장을 계속 이제 또 분석을 하니까 그만큼 또 예. 시간과 노력을 들이니까 그러는 거라 네, 예. 어쨌든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많이 기다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소장님,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18님의 문자입니다. SNC 엔진그룹 600원에 15% 존경하는 임호동님, SNC 희망은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어 엔진 잔디깎기 등을 판매하는 기계 회사인데 52주 신저가만 쓰고 있어서 겁이 납니다.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그만큼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전 주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해당 그룹이 일단은 중국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홍콩하고 중국에다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 회사인데 보통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주가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는 미중무역 협상만 잘 진행된다라면 중국주들은 한 번 정도는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시 종목을 보여드리면은 헝셔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죠. 보면은 지난 2월달 당시에 미중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미중무역 협상이 과연 될까 하면서 가격 조정을 줬었는데 오늘 장에도 이제 헝셔그룹이 올라갔던 게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90% 정도는 협상이 되어 간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C 엔진그룹도 똑같은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미중무역 협상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정도의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통해서 수익 실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앞전에 지지 구간 5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500원 구간만 잘 지킨다라면 저는 그래도 여기 121선 있는 6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노려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C 엔진그룹 손절가는 500원, 목표가 600원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포스코 엠텍요. 네, 포스코 엠텍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7,600원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네, 7,600원에 10%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좀 내려왔는 것 같아서 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전략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 7,600원에 10% 좀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포스코 엠텍이 일단은 남북경협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네.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알루미늄 제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을 포스코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경협주의 색깔만 이제 뺀다면 오히려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포스코의 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이 보통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큰데 잠깐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남북경협 이슈로 올라갔다가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게 포스코하고도 주가가 상당히 똑같이 갑니다. 포스코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지금 반등 나오는 추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면 저는 철강주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역시 포스코도 가면 포스코 엠텍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홀딩을 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어쨌든 이제 남북경협주니까 그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잘못 이제 또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손절가는 앞전에 뭐 지지 구간인 7,15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고요. 7,150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해당 종목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는 보지만 요게 어쨌든 테마주라 10,000원까지라기보다는 조금 반등 기대를 해보신다면
8,400원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8,500원 봤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좀 수익을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엠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P&E솔루션 14,079원, 비중 30%입니다. 장비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응해야 할까요? 우라노스님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손실권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P&E솔루션. 바로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이 회사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시장만 온다라면 충분히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아마 몇 번 강의는 했을 겁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사실 힘을 크게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한번 이제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최근에 ES 쪽 관련해갖고 화재가 발생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공장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이 소재가 생산량이 부족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증설하면서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분기하고 아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의 탄력이 높아질 거라 판단 들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투자하시려면은 조금 하반기까지는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하단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11,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11,000원 구간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아마 당분간은 요 구간 내에서 박스 구간대에서 이제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하반기로 간다라면 저는 해당 종목이 앞전에 전고점 구간 16,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 상담이었습니다. P&E솔루션의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중간에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종목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종목을 사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상승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 이제 하루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그때그때의 차트 흐름만 보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할 때도 업종에 대한 흐름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을 알고 업종 흐름만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종의 분위기가 계속 긍정적이라면 그렇게 종목이 떨어질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나 2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고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들이 전부 다 개선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4월 달이 저는 IT 섹터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정확한 매매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고 그중에서도 장비주와 그 뒤에 소재주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 기회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4월에서 이 반도체주 저가 매수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반도체주를 담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월 시장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고요.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